이번 시간부터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데이터베이스란 데이터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데이터가 쌓여 있는 거예요. 노션에서는 총 6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슬래시 누르고 스크롤을 쭉 내려보면요. 마우스 휠을 내려도 됩니다. 내리면 데이터베이스에 표, 보드, 갤러리, 리스트, 캘린더, 타임라인까지 총 6가지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션의 장점 중에 하나죠. 표뿐만 아니라 총 6가지의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데이터를 만나볼 수 있어요. 표 하나만 만들어도 갤러리 형태로도 볼 수 있고, 보드로도 볼 수 있고, 캘린더로도 볼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표 보기를 보도록 할 거예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표를 볼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의 표 보기를 클릭해도 되고요. 다시 지우고 슬래시 한 다음 표를 검색하면 이 아래 데이터베이스의 표 보기를 클릭할게요. 위에를 클릭하면은 간단한 표라고 써 있는데요. 네, 간단한 표기 때문에 별다른 기능이 없어요.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다시 배워보도록 하고요. 우리 아래 표 보기를 클릭할게요. 새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클릭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 표 하나가 생성이 되었어요. 표에 데이터를 많이 넣을 거라서 왼쪽 사이드바는 안 보이게 할게요. 사이드바에 마우스 가져다 대고 사이드바 닫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의 제목부터 입력할게요. 데이터베이스의 제목을 2023년 연락망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래다가 데이터 몇 개만 입력해 볼게요. 노훈, 윤훈, 박철수 입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줄을 추가하고 싶으면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서 새 줄을 추가할 수 있고요.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해 올 수도 있어요. 혹은 노션에 있는 데이터를 엑셀로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은 우측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표를 좀 보면요. 이 위에 우리가 방금 입력했던 2023 연락망은 데이터베이스 제목이었죠? 네, 제목이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제목이었고요. 이름 태그라고 되어 있는 곳은 속성이라고 불러요. 아래 노훈, 윤훈, 박철수의 공통된 특징이 이름이죠. 얘네의 공통점이 이름이잖아요. 이렇게 공통점을 가진 이 친구들을 맨 위에 있는 애들을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네, 속성은 매우 중요하니까 이 위쪽이 속성인 거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속성을 눌러줄게요. 한번 이름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 AA 옆에 이름을 클릭하고요. 속성 이름을 바꾸어 줄게요. 이 파란색 네모 안에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사원명이라고 바꾸겠습니다. 네, 바깥에 누르면 사원명이라고 속성 이름이 변경되었어요. 이제 노훈, 윤훈, 박철수의 공통점은 사원명이 되는 거죠. 오른쪽에 이 태그 속성도 변경해 볼게요. 태그를 클릭하고요. 속성 유형을 클릭하겠습니다. 속성 유형을 클릭하면 여러가지 속성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 여러가지 속성 중에서 많이 쓰는 거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중 선택 속성을 클릭할게요. 다시 태그 속성을 클릭하고 속성 이름을 태그에서 다른 걸로 바꿔주겠습니다. 이 파란 박스 안에 태그를 지우고 부서라고 할게요. 다중 선택 속성은요, 속성 유형에서 보면은 선택 속성과 마찬가지로 옵션이라는 걸 추가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속성 나오고 옵션 나오니까 좀 어렵죠. 옵션 추가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래에 어떤 셀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셀이든 클릭을 하고 옵션을 추가해 볼게요. 서비스하고 생성 클릭하고요. 개발하고 생성 클릭하거나 엔터 클릭해도 됩니다. 영업 엔터, 운영 엔터, 기획 엔터, 임원 엔터, 인사 엔터, 이렇게 총 7가지 옵션을 만들었어요. 혹시 오타가 났으면 여기 아래에 7가지 옵션을 만들었잖아요. 동그라미 3개를 클릭하고 옵션의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요. 혹은 색깔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현재 기획하고 임원 옵션이
색깔이 비슷해서 색깔을 바꿀게요. 동그라미 3개 클릭하고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색깔도 바꿀 수 있습니다. 초록색 클릭할게요. 그리고 삭제를 누르면 해당 옵션을 삭제할 수도 있어요. 자, 바깥을 나오니까 노훈이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7개 부서에 속해 있네요. 다중선택 속성의 특징인데요. 여러 개의 옵션을 가질 수 있어요. 자, 다시 부서를 클릭하고 속성 유형을 클릭하고 만약에 선택 속성이었다면 한 가지 옵션밖에 못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현재 노후는 7가지 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다중선택 속성의 특징이에요. 여러가지 옵션을 동시에 가질 수 있어요. 옵션을 선택할 때는요, 셀을 클릭하고 옵션을 원하는 대로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X표를 누르면 해당 옵션이 보이지 않아요. 바깥으로 나올게요. 자, 노훈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필요한 것만 보이도록 설정을 할게요. X표를 눌러서 필요한 것만 보이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과 셀 사이의 너비도 줄여볼게요. 셀과 셀 사이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파란색 세로선이 생겨요. 파란색 세로선을 꾹 누르고 왼쪽,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셀의 너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셀의 너비를 줄여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 속성과 플러스 사이에 파란색 세로선을 꾹 누르고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셀의 너비가 줄어들었네요. 다른 속성도 추가해 볼게요. 속성 추가할 때는 여기 플러스 버튼이 있죠? 플러스 누르고 속성 유형은 선택으로 하겠습니다. 다중선택 속성 말고 선택을 클릭할게요. X표 누르고 나오면 선택이라는 선택 속성이 만들어졌어요. 속성 이름 바꾸어 볼게요. 클릭하고 속성 이름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직급이라고 할게요. 직급으로 바뀌었네요. 다시 속성 누르고 속성 편집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속성 편집창을 많이 들어갈 거예요. 속성 편집을 들어갔더니 속성 이름도 바꿀 수 있고요. 속성 유형도 바꿀 수 있습니다. 속성 편집과 관련된 거는 전부 속성을 클릭하고 속성 편집 눌러주면 돼요. 옵션도 추가할 수 있네요. 아까는 셀을 클릭해서 옵션을 추가하고 엔터를 눌러서 옵션을 추가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속성 편집창에서 옵션을 추가해 볼게요. 다시 선택 속성 직급을 클릭하고요. 속성 편집 들어갈게요. 옵션을 여러가지 추가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누르고 새로운 옵션 입력해 볼게요. 입력하고 또 입력, 엔터, 입력하고 엔터, 입력하고 엔터. 이미 존재하는 옵션은 존재한다고 나오네요. 다시 플러스 누르고 입력하고 엔터, 입력하고 엔터,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혹시 잘못 만들었다면 여기 아까는 동그라미 3개 버튼이었는데 이번에는 세모 모양이네요. 오른쪽 세모 모양을 누르면 옵션의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옵션 삭제나 옵션의 색상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X표 누르고 나올게요. 이제 직급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클릭하고요. 셀 클릭하고 원하는 직급을 클릭할게요. 아까 다중선택 속성은 옵션을 여러 개 있었을 때 여러 개의 옵션을 클릭해서 옵션을 여러 개 입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택 속성은요, 클릭해서 옵션을 하나만 클릭해도 다른 옵션을 클릭하면 다른 옵션으로 바뀌어요. 반면 다중선택 속성은 다른 옵션을 클릭하면 그 옵션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네. 다중선택이기 때문에 옵션을 2개 이상 가질 수 있고요. 선택 속성은 옵션을 1개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네, 다시 X표 누를게요. 네, 추가해 보겠습니다. 옵션 추가할게요. 이렇게 다중선택 속성과 옵션 속성을 알아봤고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중선택 속성은 옵션을 여러 개 넣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플러스 누르고 다른 속성도 알아볼게요. 체크박스 클릭하겠습니다. 바로 속성 편집창에 나왔네요. 만약에 모르고 X표 누르고 나왔으면 다시 속성 클릭하고 속성 편집 클릭하면 속성 편집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어요. 자, 속성 이름 바꾸어 볼게요. 체크박스가 아니라 반려동물이라고 체크하겠습니다. X표 누르고 바깥으로 나올게요. 체크박스 속성이기 때문에 클릭하면 체크가 됩니다.
셀의 너비 좀 줄여볼게요. 셀과 셀 사이에 드래그해서 셀의 너비 줄이겠습니다. 다시 다른 속성도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 한 다음에 이번에는 전화번호 속성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클릭하고요. 속성 이름도 그냥 전화번호로 놔둘게요. X표 누르고 나오고요. 전화번호 입력하겠습니다. 010-1234-5678 입력할게요. 다른 사원의 전화번호도 쭉 입력할 수 있겠죠. 전화번호 속성은요, 태블릿이나 핸드폰에서 노션을 들어간 다음에 통화 버튼을 클릭하면 통화를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서 굉장히 편리해요. 전화번호 수정하려면 이 셀에서 이 연필 모양 클릭하면 전화번호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속성도 추가하려고 하는데 좌우의 여백이 너무 많아요. 좌우의 여백을 없애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동그라미 3개 모양 클릭하고요. 글꼴도 바꿀 수 있고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전체 너비를 클릭할게요. 네, 전체 너비를 활성화하면 좌측과 우측의 여백이 줄어듭니다. 다른 속성도 추가할게요. 플러스 하고 이번에는 이메일 속성 추가하겠습니다. X표 누르고 나올게요. 이메일도 하나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메일도 입력을 했고요. 이메일도 여기 골뱅이 모양을 클릭하면 이메일을 바로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아까 전화번호 편집처럼 연필을 클릭하면 이메일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셀의 너비 줄이고요. 다른 속성도 추가해 볼게요. 플러스 누르고 이번에는 가장 많이 쓰는 속성 중에 하나인 텍스트 속성을 추가하겠습니다. 속성 이름은 특이사항이라고 할게요. X표 누르고 나올게요. 특이사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라떼 좋아함이라고 할게요. 자, 근데 데이터를 입력하다가 이 다음 줄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싶으면 텍스트 속성 같은 경우에 엔터를 누르면 다음 셀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해당 셀 내에서 줄을 이동하고 싶으면 Shift 엔터를 눌러야 합니다. Shift 엔터를 눌러야 해당 셀 내에서 다음 줄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냥 엔터를 눌러버리면 그 다음 셀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Shift 엔터를 누르면 해당 셀 내에서 길게 여러 줄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지만 지금 노훈 사원의 셀이 너무 위아래로 길어졌죠? 이게 마음에 안 드신다면 텍스트 속성을 클릭하시고 열 줄바꿈을 비활성화해 보세요. 다시 밖으로 나오면 열 줄바꿈이 비활성화됩니다. Shift 엔터가 유효하게 하시고 싶으면 특이사항을 클릭하고 열 줄바꿈을 활성화하면 됩니다. 네, 열 줄바꿈을 이용하면 셀의 위아래가 길어지는 걸 방지할 수도 혹은 일부러 놔둘 수도 있어요. 지금 서비스 운영, 여기 부서 속성에 서비스 운영도 지금 줄이 길어졌죠?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부서를 클릭하고 열 줄바꿈을 비활성화할게요. 그러면 바깥으로 나왔을 때 옆으로 갔죠? 해당 셀 내에서 한 줄에 모든 데이터가 끝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부서 클릭하고 열 줄바꿈 활성화할게요. 또 많이 쓰는 속성 중에 하나인 숫자 속성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플러스 클릭하고요. 숫자 속성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의 이름은 평가 점수라고 할게요. 숫자 형식을 클릭하면요. 돈이나 퍼센트를 입력한 경우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원을 클릭해 볼까요? X표 누르고 나오면 데이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5만원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원 표시가 나옵니다. 다시 속성 클릭하고 속성 편집창에서 숫자 형식을 기본형인 숫자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원 표시가 없어진 게 보이네요. 그리고 숫자 속성은 최근에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여러가지 형태로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기본 숫자 형태로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죠? 막대를 클릭하면 막대 형태로 볼 수 있고 원형을 클릭하면 원형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누기를 잘 입력해야 되는데요. 지금 점수는 5만인데 기준이 100이니까 꽉 차게 나왔네요. 점수를 수정해 볼게요. 5만이 아니라 9점이라고 하겠습니다. 100분의 9니까 지금 얼마 안 찼죠? 다시 속성 클릭하고 속성 편집창에서 기준을 100이 아니라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두겠습니다. 10점 중에 9점이라고 나오네요.
네, 이 정도 10분의 9가 찼습니다. 원형을 클릭하면 원의 형태로 찬 게 나와요. 저는 막대 형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X표 누르고 바깥으로 나올게요. 네, 아래도 데이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점이 아니라 3점, 또 아래는 7점 해볼게요. 자, 이렇게 원형이나 막대 형태로 표시하게 되면은 기준 중에서 얼마나 찼는지 가시적으로 볼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표에 데이터를 많이 입력하다 보니까 좌우로 굉장히 길어졌어요.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스크롤바가 생겼죠? 이 회색 스크롤바를 클릭하고 좌우로 드래그하면 안 보였던 부분도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속성은 한번 삭제해 볼게요. 이메일 속성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이메일 속성 클릭하고 아래에 속성 삭제 있어요. 그리고 삭제 클릭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삭제한 속성을 되살리고 싶으면요, 데이터베이스에 마우스 가져다 대고 동그라미 3개 클릭하고 이 아래에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 클릭하고요, 삭제한 속성을 클릭하면 이메일 속성을 완전 삭제할 수도 있고요, 되돌릴 수도 있어요. 되돌리기 버튼을 클릭하면 속성이 이렇게 돌아와집니다. 바깥을 누르고요, 이번에는 속성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안 보이게 설정을 해 볼게요. 전화번호 속성 안 보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화번호 속성 클릭하고요, 보기에서 숨기기가 있어요. 잠깐만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 자, 숨기기를 클릭하면 보이지 않아요. 특이사항도 안 보이게 해볼게요. 특이사항 클릭하고 보기에서 숨기기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랑 비슷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마우스를 가져다 댄 다음 동그라미 3개 아까처럼 클릭한 다음 속성 탭에 들어갈게요. 네, 속성 클릭하고 아래에 표에서 숨기기 한 속성이 지금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회색 눈으로 감겨져 있어요. 잠깐 안 보이게 한 거죠. 지금 표에 보이는 속성들은 까만색으로 떠져 있고요. 지금 감겨져 있는 안 보이는 속성을 다시 클릭하면 바깥으로 나왔을 때 네, 아까 잠깐 안 보이게 했던 전화번호 속성, 특이사항 속성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 속성은 숨겼다, 다시 보였다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속성의 위치가 바뀌었죠? 속성의 위치를 바꾸는 건 노션에서 아주 편리합니다. 전화번호 속성을 맨 앞으로 가져오고 싶다면 전화번호를 꾹 누르고 이 속성을 꾹 누르고 그대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앞으로 가져왔네요. 원하는 속성을 누르고 좌우로 드래그하면 속성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어요. 속성의 위치 변경하는 거는 노션에서 진짜 좋은 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내에 입력한 데이터들을 검색할 수도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 마우스 가져다 대면 우리 아까 동그라미 3개 클릭했었죠? 이 왼쪽에 돋보기 모양 있습니다. 돋보기 모양 클릭하고 어떠한 데이터든 검색이 됩니다. 운영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운영 부서인 그 줄만 쭉 나옵니다. 자, 이번엔 숫자를 검색해 볼게요. 3 검색했더니 평가 점수 3점인 사람하고 여기 이메일에 1, 3 중에 3이 있어서 3이 들어간 데이터는 모두 나오게 됩니다. 이번엔 카페라고 검색해 볼게요. 카페라떼 좋아함이 포함된 그 해당 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검색 기능을 이용하면은 데이터들을 쉽게 검색할 수 있어요. 임원 검색하면 임원만 나오게 되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표 기본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속성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니까 꼭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